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감기에 걸렸을 때 세상 끝난 것처럼 알아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저게 뭐 그리 아프다고 저러나 싶었던 적 말이에요. 반대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털어놓을 때 남성들은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서로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남녀가 힘든 일을 느끼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남성과 여성은 어떤 것을 더 힘들어할까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왜 생겨난 걸까요? 먼저 물리적 고통부터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물리적 고통에 대한 내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남자가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실제로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테스토스테론은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자연적인 진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몸 안에 진통제가 내장되어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남성들이 운동 중 부상을 당해도 괜찮다 하면서 계속 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반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성이 통증을 더 잘 느낀다고 해서 고통을 더 못 견디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출산이 대표적인 예죠. 의학적으로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통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이 고통을 견뎌내고 심지어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을 하기도 하죠. 이는 여성의 몸이 출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고 출산 후에는 엔도르핀이 대량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연이 여성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해볼까요? 출산과 요로결석 중 어느 것이 더 아플까요? 인터넷에서는 요로결석이 출산보다 아프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출산과 요로결석의 통증 정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출산은 여성의 몸이 준비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요로결석은 예상치 못한 급성 통증이라는 점입니다. 출산은 진통이 서서히 강해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이 있고 호르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로결석은 갑자기 찾아오는 예고 없는 폭탄 같은 통증이죠. 그래서 같은 강도의 통증이라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남성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유난히 힘들어하는 이유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의 면역 시스템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서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더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또한 남성들은 평소 물리적 고통에 익숙하지만 몸이 아픈 상태에서의 무력감은 오히려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서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기도 하죠. 이제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 부분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성들은 감정을 처리하고 표현하는 뇌 영역이 남성보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감정 상황을 더 섬세하게 인식하고 동시에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는 자녀를 돌보고 가족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야 했던 진화적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스트레스보다는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남성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집중하지만 여성은 왜 나에게만 이런 말을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등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여성들은 남성이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답답해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남성들은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이를 동굴 모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면 여성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가족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남성이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오히려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데 왜 자꾸 해결하려고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업무라도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라요. 남성들은 주로 경쟁, 성과, 승진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나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렸을 때 큰 스트레스를 느끼죠. 여성들은 관계적 스트레스에 더 민감합니다. 동료와의 갈등, 팀워크 문제, 상사의 감정 상태 등에 더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여성들은 감정 노동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이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학습된 부분도 상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아와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양상이 다릅니다. 남성들은 주로 경제적 책임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죠. 여성들은 아이의 일상적인 돌봄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커요. 아이가 밥을 잘 먹는지, 건강한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다 보니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힘들다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힘든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남성의 육체적 스트레스와 여성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각각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육체적 피로는 휴식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지만 정신적 피로는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남성은 왜 집에만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해? 라고 생각하고 여성은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해? 라고 답답해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남녀 차이는 뇌 구조의 물리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MRI 촬영 결과 남성의 뇌는 전후 연결이 강하고 여성의 뇌는 좌우 연결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남성이 집중력과 운동 능력에서 우세하고 여성이 기억력과 사회적 인지 능력에서 우세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결국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차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성의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와 여성의 감정 중심적 사고는 모두 각각의 상황에서 필요한 능력이에요. 직장에서도 이런 차이를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남성의 즉각적 판단력이, 장기적 계획에서는 여성의 세심한 배려가 도움이 되죠. 가정에서는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남성이, 감정적 돌봄이 필요한 일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되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진화 과정에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다른 강점을 발달시켜 왔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차이점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남성도 감정 표현을 배우고 여성도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까짓 것 가지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도 방식을 조금 바꿔보세요. 남성이라면 감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성이라면 문제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남녀가 느끼는 힘든 일의 기준이 왜 다른지, 그리고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봤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건 아니에요. 단지 다른 강점을 가진 존재일 뿐이죠. 앞으로는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녀 평등의 시작이 아닐까요?